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양도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아파트 20채와 상가 등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혼남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0채와 상가 일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이혼남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00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일단 세무적으로는 양도세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부분이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거냐,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혼 위자료 같은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환원하는 개념으로 자기 지분에서 환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경우에는 양도가 됩니다. 혼인 전에 이미 재산이 취득되었고 혼인 이후에 재산이 분할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 시기는 당초에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 2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상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하느라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혼을 실제로 하는 경우더라도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고객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문의가 들어오면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기 때문에 고객이 문의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권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상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서 잔금 청산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잔금 청산 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과세 관청에서는 양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대법원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잔금 청산 후에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 환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됐을 때도 과세관청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대법원에서 양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법정으로 다툼을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팁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